이상한 알베르게 원 23페이지. 파리 샤를 드롤 공항에서 생장 피에드 포르까지. 파란 하늘 아래 하얀 구름이 카펫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이번 촬영 일정을 다시금 떠올려 보았다. 이번 취재는 체험형 로드 다큐멘터리 콘셉트에 맞게 현지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지 않고 순전히 기획부터 체험, 연출, 편집까지 전 과정을 PD인 내가 총괄해서 진행해야 했다. 그리고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신경을 썼다. 산티아고 순례길은 매년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는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이 길 끝에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표든 답답한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나는 방법이든 이 길 끝에 섰을 때 각자의 답을 얻었다고. 이 길에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 끝에서 무언가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걷고 만나고 나누고 느끼고 사유하고 그 모든 과정을 좇다 보면 순례 끝에 답을 선사하는 이 길만의 특별함을 찾을 수 있을까? 산티아고 순례길의 전 과정을 그들과 함께 걸으며 특별한 그 무언가를 찾아내는 것이 내가 정한 목표였다. 마침 내가 출발하는 9월은 순례자들이 많이 찾는 시기라고 하니 취재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기대감도 살짝 오르기 시작했다. 딩동,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각은 오후 6시 30분. 현재 온도는 15도입니다. 파리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며 비행기가 게이트에 완전히 멈출 때까지 자리에 앉아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장의 부드러운 안내 멘트와 함께 비행기가 서서히 착륙 준비를 했다. 켜켜이 쌓인 구름층을 뚫고 하강하며 파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창문에 붙여놓은 카메라에 비행기의 착륙 장면이 담겼다. 창문 너머로 초록색의 경적지가 보였다. 풍요의 땅이라는 프랑스의 별칭이 생각났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서자 스피커를 통해 상숑이 흘러나왔다. 수화물 수치대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에 겨우 짐을 찾아 나와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니 예약했던 한인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수연 씨? 헉헉. 네, 제가 오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기사님이 웃으며 맞아주셨다. 그러더니 이내 놀랍다는 듯이 나의 짐을 쳐다보았다. 입을 떡 벌린 그를 향해 나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트렁크에 짐을 싣고 택시에 탑승했다. 몽파르나스 역으로 가신다고 했죠? 네. 공항을 나서자 창밖으로 파리 시내의 광경이 펼쳐졌다. 도로 벽에는 그라피티가 그려져 있었다.
40분 정도 달렸을까? 세느강 위를 달리며 멀지 않은 곳에 에펠탑이 보였다. 분위기에 취해 창문을 열어보는데 거센 바람이 몰아쳐 들어와 화들짝 놀랐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얼굴로 몰아치는 바람을 막으며 잠시 멀리 보이는 파리 시내의 풍경을 촬영했다. 해가 막 지고 난 뒤라 하늘은 점점 짙은 보랏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보랏빛 하늘 아래 오렌지빛 조명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에펠탑은 파리를 더욱 로맨틱한 도시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촬영을 끝마치고 창문을 닫자 바람 소리로 시끄러웠던 차 안이 다시 잠잠해졌다. 이내 기다렸다는 듯 기사님이 말을 건넸다. 어디 촬영이라도 가세요? 짐이 상당하던데요. 네, 제가 다큐멘터리 PD라서요.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 취재하러 가게 됐습니다. 이 많은 장비를 혼자서 다 들고요? 산티아고에 가면서 이렇게 짐을 많이 들고 가는 사람을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네. 늘 하는 일이라 이 정도는 별 무리 없어요. 요즘 한국에서도 산티아고로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네, 요즘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번 주에도 꽤 많은 분들을 몽파르나스역까지 모셔다 드렸죠. 특히 며칠 전에는 한 커플이 탔는데 신혼여행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하더군요. 순례길에 오르면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기사님이 순례길 취재에 관심을 보이자 이때다 싶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기사님이 보시기에 일반적인 여행을 오는 사람들과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던가요? 글쎄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는 사람들은 한 달 이상 걷는다는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평범한 직장인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휴직했거나 퇴사해서 다른 일을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 학생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많더군요. 지금껏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터닝 포인트로 순례길을 많이 찾는 것 같더군요. 반면에 유럽으로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길어봐야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짧게 주요 장소만 훑고 가기도 해요. 그런 경우엔 공항 픽업에서 현지 명소 이동까지 제 수입으로 이어지긴 하지만 쉬러 왔다면서 쫓기듯이 여행하는 걸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해요. 한인 택시기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호텔에 도착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와 카메라를 비롯한 장비를 충전시켰다. 오늘 밤 필요한 옷을 배낭에서 꺼내는데 페이스북 알림이 울렸다. 누구지? 김 부장이었다.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도착 보고를 하라고 난리였다. 갑자기 피로감이 2배로 느껴지네. 나는 간단하게 오늘 일정을 보고하고 채팅창을 닫았다. 급격히 몰려오는 피로감에 잠시 침대에 누웠다. 아, 일어나야 하는데 충전도 해야 하고 일어나야겠다는 나의 의지와는 다르게 눈꺼풀은 점점 내려왔다.
한 손에는 미처 스마트폰에 꽂지 못한 충전기 잭을 쥔 채 결국 나는 잠이 들고 말았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때마침 스마트폰에서 요란하게 알람이 울렸다. 나는 얼른 씻고 간단하게 조식을 먹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풀어둔 짐들을 다시 챙겼다. 방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비 내리는 창밖의 풍경을 스마트폰에 담았다. 그때 액정 위로 알림이 떴다. 배터리 15% 미만 남음. 뭐야. 오늘부터는 정말 긴 여정인데 시작부터 이렇게 허술하다니. 보조 배터리가 어디 있더라? 나는 가방 속을 뒤져서 보조 배터리를 꺼내어 얼른 스마트폰 충전을 시작했다. 호텔을 나서니 밖에는 비가 내렸다. 카메라 장비를 어깨에 메고 손에 쥔 스마트폰도 보조 배터리에 꽂은 채 다니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다시 가방에서 우비를 꺼낼 여유도 없어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그대로 맞으며 몽파르나스 역에 도착했다. 역 앞에는 크고 작은 배낭을 맨 사람들이 보였다. 저 사람들의 목적지도 나와 같을까? 산티아고 순례길은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걷는다는 프랑스 길을 선택했다. 이곳에서 바욘까지 기차로 4시간, 바욘에서 다시 기차로 1시간 반을 더 가면 프랑스 길의 시작점인 생장 피에드 포르에 도착할 수 있다. 바욘에 도착하면 점심때가 훌쩍 넘어 있을 거라는 사람들의 후기가 생각나서 나는 근처 카르푸 매장에 들러 베드버그 약과 간식거리를 샀다. 역에서 기다리자 잠시 후 바욘행 기차가 도착했다. 등산화를 신고 자신의 키를 훌쩍 넘긴 큰 배낭을 맨 사람들이 기차에 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배낭에는 각각 다양한 국기가 꽂혀 있었다. 이 사람들도 함께 바욘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가 보다. 왠지 모를 설렘, 긴장감과 더불어 그들에 대한 호기심이 샘솟았다. 기차 안을 둘러보던 중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보니 중년의 남성이 누군가와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옆에는 노르웨이 깃발이 꽂힌 배낭이 보였다. 노르웨이 사람인가? 내가 인터뷰를 요청하면 흔쾌히 응해줄 것 같은데 간단한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그의 일행이 있는 곳으로 움직였다. 봉줄, 봉줄. 저는 한국에서 순례길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러 온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배낭이 인상적이네요. 잠시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그는 흔쾌히 내 인터뷰 요청을 승낙해 주었다. 그럼 물론이죠. 뭐가 궁금하신가요? 하하,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나는 노르웨이에서 온 에드가예요. 산 타는 걸 좋아하죠. 순례길은 이번이 3번째예요. 네, 그러시군요. 에드가는 순례길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순례길은 별의 길이라고도 하죠. 나는 그 별을 찾기 위해서 가는 것이랍니다. 아직 그 별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길을 찾은 거고요. 별이요? 무슨 별을? 인생을 다 걸고 할 수 있는 어떤 의미 같은 것. 쉽게 말하면 삶의 목적이라고나 할까요?
내 인생을 빛나게 해줄 무언가가 내가 찾는 별이에요.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거든요. 수연, 당신은 가슴을 뜨겁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나요? 가슴을 뜨겁게요? 그가 웃으며 말을 했다. 아, 젊은 사람이니까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언젠가 가슴을 뜨겁게 해줄 무언가가 없으면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올 거예요. 당신도 이번에 순례길을 간다고 하니까 걸으면서 당신의 별을 찾아봐요. 나만의 별이라고? 나는 갑자기 별을 찾아보라는 그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아, 저는 취재차 가는 거라. 그러면 걷지 않을 건가요? 똑같이 걷는 건데 그동안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일만 하면서 걷기에는 정말 긴 여정이 될 테니까요. 벌써 세 번째 순례길이라는 숙련된 경험자의 말을 들으니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아, 네, 감사합니다. 나는 얼떨결에 인사를 하고는 에드가와의 인터뷰를 마쳤다. 옆에 있던 두 사람도 인터뷰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어색하다며 손사래를 쳤다. 에드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일행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들도 바이온행 기차를 기다리면서 만난 사람들이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행처럼 보이다니 이들의 친화력이 좀 신기하기도 했다. 좌석으로 돌아와 잠시 쉬기 위해 귀에 이어폰을 꽂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나는 주변의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이어폰을 귀에 꽂는 습관이 있었다. 머릿속에는 조금 전 에드가의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무언가라. 옛날에는 있었던 것도 같은데. 잊고 산지 오래돼서 그런가? 고등학생 시절 친구와 영화에 대해 열띠게 토론했던 순간들이 잠깐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유리창에는 빗줄기가 계속해서 사선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나에게 이런 시간이 주어지다니. 한국에 돌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처음이었다.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나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 정말 번아웃 직전이었다. 그럴 때 이 프로그램의 제작 기회가 온 것이었다. 물론 출장이라고는 하지만 체험형 로드 다큐멘터리이다 보니 내가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는 것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어느새 기차는 바이온에 도착했다. 생장까지는 기차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했다. 대합실 창문 밖을 보니 그 사이 비는 그치고 구름 낀 하늘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내일 출발할 땐 비가 안 오면 좋겠다. 벤치에 앉아 생장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여자 2명이 촬영 장비를 든 내가 신기했는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배낭에는 캐나다 깃발이 꽂혀 있었다. 학생들인가? 많이 어려 보이는데 내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 안녕하세요. 그들도 수줍은 듯 웃으며 나에게 인사했다. 곧 생장행 기차가 도착합니다. 안내방송이 들리자 나는 벌떡 일어나 짐을 챙겨서 환승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곧이어 생장행 기차가 도착해 문이 열리자 기다리던 사람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다. 바윤에서 생장으로 향하는 기차는 조금 작았지만 최신형이었다. 한국말이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것으로 보아 한국인들도 여럿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말없이 혼자 창밖만을 바라보고 있던 한 중년 남성이 눈에 들어왔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순례길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취재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기차 안의 사람들을 잠시 둘러본 후 자리에 앉았다. 나도 잠시 쉬어갈 겸 창문 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었다. 김 부장이 나한테 너무 기대를 거는 건 아니겠지? 나도 처음 가는 길인데. 취재차 가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기차 밖 풍경을 보니 잠시라도 여행하는 기분이 들었다. 이 기차에 있는 사람들은 휴가를 내고 온 걸까? 생장이 가까워져서인지 순례길에 가려는 듯한 사람들이 더 많이 보였다. 생장역에 내리니 파란 하늘 아래 멀리 초록빛 구름을 배경으로 붉은색 지붕이 가득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역 앞에 순례자 사무소를 찾아가는 길을 표시해 놓은 포스터가 보였다. 그때 거대한 배낭을 메고 등산 스틱을 들고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무리가 보였다. 나는 인터뷰를 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 어려 보이는 갈색 머리 남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청년은 어색한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저는 한국에서 PD를 하고 있는데 순례길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왔어요. 괜찮으시면 사무소까지 가는 동안 잠시 인터뷰 괜찮을까요? 네. 나는 청년과 함께 걸으며 카메라를 꺼내들었다. 카메라를 마주한 청년은 약간 긴장한 듯 했다. 나는 웃으며 청년을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내가 찍는 거랑 남이 찍어주는 거랑 느낌이 다르기는 한데 그냥 사무소까지 가는 길에 동행이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면 좀 괜찮을 거예요. 눈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요. 하하, 동행이요? 재밌네요. 그럼 인터뷰 시작할게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생장역에서 순례자 사무소까지 가는 동안 나와 청년의 인터뷰가 시작되었다. 감사합니다.